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계속 살펴본 바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관구검 기용비 조작 사실과 관련하여 관구검, 즉 위나라 관구검의 고구려 침략 사실 관련해 가지고 이 침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그 위치가, 즉 위나라 강구험이 고구려를 침략한 위치가 과연 어디인지, 그럼으로써 결국에 고구려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현재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비류수 사항입니다. 비류수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역사에 어느 정도 조예가 깊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비류수는 즉 고구려 초기 사항에서 확인되는 송량의 비류국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비류수가 바로 송량의 비류국 사항과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구려의 초기 위치 내지는 그 초기 위치를 고구려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고구려 위치도 되는 것입니다. 그 비류수 사항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 역사 체계에서는 고구려 위치를 한반도 북부 압록강 인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구검 기용비가 그 고구려 위치를 확인해주고 있는 환도성 위치를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이 환도성을 현재 역사학에서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정한 바대로 한반도 북부 압록강 인근에 있는 길림성 지반시에 그 위치하고 있는 산성자 산성에 바로 이 환도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이 과연 맞는 곳인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위나라 관구원과 관련된, 그리고 또한 위나라 관구원이 고구려를 침략한 사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현재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바로 비류수 사항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비류수 사항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벌써 이전에 고구려 초기 사항과 관련돼 있습니다. 즉 고구려 초대 왕인 주몽왕, 즉 추모대왕이 바로 이 비류수 근처에 있었던 송양의 비류국을 정벌해 가지고 이를 합병하는 그런 역사적 사항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류수 사항은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비류수 사항이 결국에는 위나라 관구엄이 고구려를 침략하면서 고구려와 전투를 벌인 곳이 바로 첫 번째 전투를 벌인 것이 바로 이 비류수 지역입니다. 사서 기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고구려 동천왕이 이 위나라 관구엄 군대를 크게 무찔러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른바 비류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류수 전투에서 처음에는 고구려가 위나라 관구엄 군대를 크게 무찌른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류수 위치는 결국에 여러분들과 저번 시간에 계속 살펴본 바대로 그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바로 요동군 지역입니다. 요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동군 지역, 요동 지역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 위치가, 그런데 현재 주류 강단사 학계가 설정하고 있는 요동군
요동 위치는 지금의 요령성요와 동쪽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과연 맞는 것인지 확인 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요동군 사항은, 요동 지역 사항은 결국에 또한 누구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죠? 바로 공손시 세력입니다. 서기 200년경에 이 요동 지역을 근거지로 세력을 펼쳤던 공손시 세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공손시 세력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위나라하고, 즉 사마선왕인 사마이하고 고구려하고 연합하여 이 공손시 세력을 제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손시 세력을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이 연합을 맺을 때 고구려와 위나라가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공손시 세력을 제거한 다음에 갑자기 고구려가 이 요동군 지역인 서안평 지역을 습격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에 위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게 된 게 바로 이 위나라 관구검의 고구려 침략 사실이고, 이 고구려를 침략하는 하면서 벌어진 첫 번째 전투인 비류수 전투에서 고구려가 위나라 관구엄 군대를 대패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살펴본 거는 바로 그 위치를 살펴보면서 공손시 세력이 있던 노동군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항이 왜곡돼 가지고, 즉 현재의 한반도 위치에 이것을 설정하는 바람에, 그리고 한반도 위치에 있어서의 이전에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식민지 기관인 한사군, 제가 설정한 바로는 한이군 설정이 잘못된 것에 의해서 이 공손시 세력과 관련한 노동군 사항과 관련해서 잘못 설정한 관계로 결국에 엄청난 역사적 왜곡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왜곡이 뭐라고 그랬죠? 조조의 위나라가 한반도, 우리나라 충청도까지 진출했다는 것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중국 측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또한 일본 측에서도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들의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리고 또 온 국민이 배우고 익히는 역사 교과서나 역사 지도집에 이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한편 이것을 세계 각국의 도서관에 배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중국 측이나 아니면은 일본 측에 의해서 역사 왜곡이 이루어진 것만 해도 우리가 항의를 하고 잘못됐다고 해야 될 판인데, 이러한 역사 왜곡 사항이 버젓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내용으로 동영상이 방영되는 사태가 2021년도에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소환돼서 질타를 받은 사항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즉 위나라가 어떻게 충청도까지 진출하게 됐다는 역사적 왜곡이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그래왔던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설명드렸듯이, 아니, 잠깐이 아니라 이전부터 설명드린 것과 연관시켜서 설명드렸듯이, 이는 현재의 우리 역사학 체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즉, 한반도 위치의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즉, 원래의 대륙 위치인 것을 한반도에 억지로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을 하다 보니까 잘못 설정한 관계로 이게 자기 모순이 발생해가지고 결국에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지배하거나 진출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사항이 왜 이루어졌냐? 어제까지 설명드린 게 바로 이 공손시 세력이 낙랑군 남부 지역에 대방군까지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역사학에 있어서는 낙랑군은 평안도 평양, 그리고 그 남쪽인 곳에 대방군을 설치했으면은 그 남쪽은 황해도로 설정한 관계로 요령성 요하 동쪽의 요동 지방에서 근거지로 삼았던 바로 공손시 세력이 낙랑군 남쪽인 황해도 대방군까지 설치했다면은 요동군도 세력권으로 하고 그 남쪽에 평안도 평안에 평양에 낙랑군도 공손시가 차지하고 또한 그 남쪽에 대방군까지 설치했으므로 황해도까지 공손시 세력이 장악한 것으로 현재 우리 역사 체계에서는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엄청난 왜곡입니다. 즉, 공손시 세력이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즉, 경기도 이북 지역까지 차지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우리 역사학 체계입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드렸듯이 올바른 역사학 체계에 의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사항이 이 황해도 지방을 떠나서 충청도까지 지배하게 됐다는 이러한 역사 왜곡이 이루어진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어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덜 설명드리고자 지난 연휴 관계를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왜 충청도까지 지배한 것으로 역사 왜곡이 이루어졌나?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해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남옥저 중령 지방입니다. 이 나라 강국엄의 고구려 침략과 관련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비루스 전투가 이루어진 후에 나중에 여기에서는 고구려가 이겼지만은 나중에 전투에서 고구려가 패한 다음에 고구려 동천왕이 도피한 것이 바로 남욱조 중령지방입니다. 그래서 비류수 상황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비류수 상황도 위나라 관군과 고구려 상황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한 남욱조 중령도 위나라 관군의 고구려 침략 사실과 관련도 있거니와 바로 이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조조의 위나라 충청도 지방까지 진출한 상황이 바로 이 고구려 동천왕이 이 관구검의 침략을 피해서 도피한 곳이 바로 남욱조 중령지방인데 이 남욱조 중령지방 때문에 이러한 조조의 위나라 충청도까지 진출한 왜곡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그 전후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왜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남욱조 중령 때문에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진출하였다는 역사 왜곡이 이루어졌나?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우리 바른 역사를 알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그리고 왜 잘못됐고 어떤 것이 잘못됐나. 그러므로 해서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됐다 하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역사가 바뀌게끔 하는 모멘텀이, 계기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강조하였고 지금도 강조를 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동천왕이 도피한 곳이자 이곳으로 인해 가지고 조조의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진출했다는 중국 측과 일본 측의 역사 왜곡이 이루어진 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남옥조 중령 지방이 왜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이 비루스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벌써 남옥조 중령 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전에 제가 순서를 앞당겨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설명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바로 여기 관구검의 위나라 공검의 고구려 침략 사실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게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서한평, 오한선우, 현도, 지금 살펴보는 비류수, 그리고 남욱조 중령지방이 있습니다. 이 남욱조 중령지방에 대해서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나중에 또 제가 이 비류수 사항이 끝난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또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남욱조 중령지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제식민사학이 설정한 역사 왜곡에 의하여 현재 역사학에서는 남옥조를 함경도 지방의 동옥조 위치, 북옥조, 동옥조 위치에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바로 고구려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옥조는. 그리고 이 부여도 고구려 북쪽에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드리듯이, 부여는 장성, 즉 만리장성의 북쪽에 있고 그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전 기록에 의해서 부여가 여기 있고 고구려가 여기 있다면은 진나라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만리장성이 여기 없습니다. 만리장성은 겨우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진앙도시 하부성 진앙도시 산해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요령성 요하 서쪽 지방에 있어야 됩니다. 그 남쪽에 고구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옥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북옥조하고 동옥조만 있어야 됩니다. 남옥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북옥조로부터 동남으로 남쪽으로 800리에 떨어져 있는 곳이 남옥조입니다. 이게 남옥조입니다. 이 남옥조로 도피한 겁니다. 동천왕이. 이 남옥조 중령지방을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가 남옥조는 여기 있고 중령은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에 있는 중령제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도피해서 위나라 관공 군대가 여기까지 추격해서 왔기 때문에 결국 이 사항 때문에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진출한 것으로 역사 왜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남옥조 중령 지방을 여기 있다 했다면은 여기까지 위나라 강검이 고구려 동창이 여기까지 도망가서 위나라 간구검이
군대가 여기까지 추격했기 때문에 결국에 위나라가 진출한 것은 요게 그칩니다. 그런데 벌써 위나라가 낙랑군이 여기 있고 대방군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까지 진출한 것으로 됐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다가 남옥조는 여기, 중령은 충청도 지방과 경상도 지방에 있는 곳으로 한국 사학계가 비정을 하니까 위나라가 군대가 동천왕이 여기까지 도망치니까 도피하니까 여기까지 추격한 것이 되니까 충청도 지방까지 위나라가 진출했다 하고 역사 왜곡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골자입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된 이러한 설정 때문에 결국에 우리 이러한 설정을 한 게 누구라고요? 일제 식민사학자들입니다. 모두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임, 더 큰 책임이 누가 끝에 있죠? 우리나라 주류강단사학계입니다. 해방 후 80년까지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남옥조 중령상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부여와 고구려 위치도 장성의 위치에 의해서 잘못됐습니다. 부여와 고구려가 여기 있다고 설정하니까 장성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중국 측은 현재 만리장성을 진앙도시에 머물렀던 만리장성을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에서 흑룡강성까지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연장시켜요? 우리나라 사학계가 부여와 고구려, 만리장성에 있다는 부여와 고구려를 요게 설정하는 역사학 체계에 의해서 중국 측이 만리장성을 여기까지 연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만리장성을.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됐다고요? 결국에 부여와 고구려도 전부 다 중국 지방 정권, 즉 복속국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왜냐? 진나라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있었으면 진나라 때부터 벌써 머나먼 옛날 BC 200년경에 진나라부터 그 후 한나라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는 위나라까지 전부 다 여기 이 인근에 다 진출했기 때문에 결국에 무려 고구려 전부 다 중국의 영향력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장성의 위치를 제대로 찾고 또 옥조 위치, 장성의 위치를 제대로 찾고 그에 따라서 부여와 고구려 위치를 제대로 찾고 그럼으로써 옥조 위치를 제대로 찾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제대로 찾은 지점에 밖에 위나라가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진나라, 한나라도 그 위치밖에 못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보다도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필본 단행본도 위치를 찾아서 유튜브도 위치를 찾아서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옥조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옥조 중령지방이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사실로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역사 체계는 어디로 돼 있다고요? 고구려, 부여, 동옥조 위치에 남옥조가 있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고구려 동초왕이 욜로 도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이때의 남옥조 중령은 그냥 함경도 지방에 그리고 나머지 중령은 전부 충청도 지방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왜 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현재 역사 체계 남옥조 중령 즉 고구려 동천왕이 도피한 남옥조 중령은 함경도 지방에 정했을까요? 왜냐? 동천왕 고구려가 여기 있기 때문에 고구려 동천왕이 도피할 곳은 이곳일 수밖에 없고 충청도 지방은 백제와 신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피했을 거라고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중간에는 낙랑군 대방군이 있기 때문에 도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후에 중령 사항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도 지방의 중령제로 비정하니까 중국 측과 일본 측은 잘 됐다. 중령 여기야? 동천왕이 도피한 그리고 위나라 강구범이 추격한 중령이 충청도 지방이야? 니네들이 그렇게 설정해? 잘 됐어. 위나라 강구범이 여기까지 추격한 거야. 그럼 여기까지 진출한 거야. 왜곡의 왜곡을 가한 겁니다. 그 사항이 바로 지금 살펴보고는 이 사항입니다. 지금 이 고구려 동천왕 이 기록이 바로 강구감의 고구려를 침략한 사실입니다. 환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성안을 도륙하였으며 장군 왕기를 보내 왕을 추격하였다. 동천왕이 도피한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남옥조 중령지방입니다. 여기서는 남옥조 중령지방을 같은 곳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식민사학자들과 이를 그대로 추종하는 현재 역사 교수들은 남옥조와 중령을 요때만 이렇게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은 곳으로 슬쩍 아까 고구려 위치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한 다음에 나머지 나중에 중령 지방은 전부 다 남옥조하고는 관계없는 곳으로 한 채 충청도 지방으로 설정합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연유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연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 중령 지방으로 기록된 그 사항이 신라가 초기에 개척한 땅으로 나와서 신라 땅 인근에 있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라가 초기에 함경도 지방, 요 남옥조 중령이라고 한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할 수 없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령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도 지방, 경상도 사이에 중령제로 정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중령 지방을 충청도 지방에 정해 놓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그것도 문제입니다. 충청도 지방까지 신라 초기에 신라가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특히 신라가 초기에 개척한 땅이 중령 지방이라고 나오니까 중령은 따로 뚝 떼어서 충청 예, 지방에 예,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령 지방만 보고 예, 중국 측과 일본 측은 위나라 광구엄이 장군 왕기를 보내서 추격한 곳이 충청도 지방, 중령 지방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까지 말씀드린 바대로 누구 책임이 있는 겁니까? 우리 역사학계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여기 분명히 남옥조 중령은 같은 것으로 돼 있는데 중령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중령은 뚝 떼어서 다른 곳이고 남옥조는 또 딸로. 그래서 남옥조는 함경도, 중령은 충청도 이렇게 정해버린 겁니다. 그 정해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중령을 신라가 초기에 개척한 땅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반도 위치에 잘못 설정한 고구려 신라 백제의 위치, 부여 위치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이 어긋나는 설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바른 위치, 원래 맞는 위치에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우리의 역사는 모든 사석 기록에 맞질 않는다. 다 어긋난다. 하고 감히 주장하면서 교수들한테, 역사 교수들한테 제가 같이 토론하자, 검증하자 하고 자신 있게 덤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재야사학자들하고도 다르게 비정하는 재야사학자들한테 다 검증하자고 제가 합니다. 학문적으로 자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위치에 의하면은 제가 설정한 바에 의하면 바로 이 사항도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부여는 장성이 여기까지 왔으면은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으면은 바로 여기에 숙신 없는 물길 말갈 선비족이 있고 여기에 압록수가 있고 여기 압록수 인근에 비류수가 있습니다. 비류수 압록수 인근에 환도성 즉 동천왕이 여기 있다가 관구검에 침략을 받아서 도피를 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비류수하고 환도성입니다. 이 위치가 바로 관구검의 1차 침입 루트입니다. 이 비류수 전투에서 고구려가 처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 사항, 2차 침입. 2차 침입 때 바로 이 곳에서 즉 나중에 또 비류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 압록원 인근에서 고구려 군대가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도피한 곳이 남옥조 중령지방입니다. 이게 남옥조 중령입니다. 그리고 무곡전 어디 있었냐? 바로 여기 장성 있는데 인근에 있었습니다. 이 남옥조를 초기에 신라가 초기에 개척한 땅이자 고구려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이렇게 고구려가 있다고 하면은 고구려가 남쪽에 있는 이 관궁의 관구검을 피해서 이 신라 가까이에 있던 남옥조 중령지방으로 도피를 한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옥조 중령지방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성지방, 즉 백제의 초기 도읍지였던 한성지방과 맞물려 떨어집니다. 같이 영역이 변화됩니다. 이 남북조 중령지방을 제가 우리 역사학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서기 25년에 남옥조 사람들이 백제로 귀순합니다. 이 현재 역사학 책에 의하면은 남옥조는 어디 있다고 돼 있죠? 함경도 지방. 백제는 초기에 지금의 서울 지방에 있습니다. 서울 지방에 있는 백제한테 남옥조가 귀순했습니다. 현재 역사학 책에서는 안 맞습니다. 이것부터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 158년, 바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 남옥조 중령지방을 신라가 초기에 개척하는데 그 개척하는 과정에 외사신이 또 방문합니다. 이 설명도 복잡한 관계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46년에 고구려가 바로 관구검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패해가지고 도피한 게 246년입니다. 그럼 이게 이때는 고구려가 영역으로 돼 있었다고 봐야죠. 자기 영역이니까 그곳으로 도피했겠죠. 남의 땅으로 도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초기에 신라가 개척했으면 이때는 신라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동천왕이 도피했다면은 도피하기 바로 전에 고구려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551년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연합해서 공격해서 탈환합니다. 그러면 신라 땅이 다시 됩니다. 신라, 고구려, 신라 땅으로 됐다가 590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온달 장군이 이 중령 지방을 탈환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다음에 아단산성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럼 탈환 노력을 실패했다고 하면은 계속 신라 땅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구려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남옥저 중령지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남우쪽 중령지방으로 인해 가지고 신라 김춘추가 고구려에게 연합을 제의해서 백제를 공격하자 할 때 연개소문이 이 남욱조 중령지방을 연고권을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신라는 초기에 개척한 자기의 고유의 땅이기 때문에 이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연합이 무산돼서 결국에 신라가 어디로 가서 연합을 합니까?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당나라하고 연합군이 결성돼서 이로 말미암아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당하는 원인이 되는 게 남욱조 중령지방입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린 바대로 처음에는 신라 땅이었다가 그다음에 고구려 땅이었다가 다시 신라가 차지했다가 계속 신라가 가지고 안 주다가 결국에 655년에 고구려가 탈환합니다. 고구려 땅으로 다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가 이곳을 차지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바로 신라 초기 개척지면은 신라의 고유의 지 영역입니다. 이것을 고구려가 차지하니까 드디어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계기가 됨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켜서 신라가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신라, 고구려, 다시 신라. 이게 바로 남옥조 중령지방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남옥조 중령지방입니다. 남옥조하고 중령은 아까 보셨듯이 고구려 동천왕이 도피한 상황에서 보셨듯이 같은 지역이지, 같은 상황이지 별도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항을 제가 표기한 겁니다. 남욱조가 백제에 귀순하고 신라 아달라왕 초기에 158년에 중령을 개척했다. 외사신이 방문했다. 그 다음에 동천왕이 남욱조 중령지방에 도피했다. 그 다음에 진흥왕이 점령하고 다시 온달장군, 반환요구, 연합제의 반환요구, 거부, 그 다음에 고구려가 다시 차지하고 이러한 사항이 역사적 사항으로 계속 확인되고 이게 남북조 중령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역사학책에서는 고구려, 현토군, 낙랑군, 여기 대방군, 남욱조 지방은 여기, 중령 지방은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까 역사적 사항 1번부터 9번 사이의 사항에 전부 다 틀려집니다. 여기 2번, 5번, 6번, 7번 시시때때로 틀려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책입니다. 하나의 위치면은 한 곳에 비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 이렇게 설정한 관계로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틀려집니다. 다 틀려집니다. 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함경도 지방과 경상도 지방입니다. 충청도 지방,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에는 중령제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항, 가야 사항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또 6번 내지 7번 다른 곳에 또 비정합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한다는 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올바른 위치에 의하면은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고 여기에 남쪽에 북옥조, 동옥조가 있고 이 북옥조로 또 800열이 떨어진 곳에 바로 남옥조 중령지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신라, 그 남쪽에 신라가 있어서 초기에 개척하고 고구려가 위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남욱절 지방으로 도피한 겁니다. 이거는 신라가 초기에 개척한 땅입니다. 이 사항이 해야지만 모든 것이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다.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 또 장성의 남쪽에 동옥조, 북옥조가 있다. 현토군, 낙랑군이 있다. 요 사항, 그 다음에 신라가 고구려 남쪽에 있어서 그 신라가 초기에 개척한 땅이 남욱조다.
이 남옥저 땅을 두고 고구려가 신라가 다투었다. 온달 장군이 이거를 다시 탈환하려다가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이 모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다 안 맞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비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아달라왕 초기에 개척한 역사적 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중령을 개척하였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류 강단사학계, 지금 역사학 책에서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중령,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과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사이에 위치한 높이 689m의 고개로 중령제 혹은 대제라고 한다. 제가 이번에 집안일로 저기 경주 지방에 갔다가 제가 이 중령을 넘어왔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어디 있냐?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사이에 있습니다. 이 중령 지방을 신라가 초기에 개척했다고 합니다. 신라가 초기에 이곳까지 진출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신라는 초기에 그 유물유적으로 볼 때는 경주 지방 인근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인근에도 독립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걸 제압하는 데도 힘들었습니다. 한반도 위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중령 지방은 뭐라고 그랬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중령이라고만 표기했지만 남옥저 중령 지방입니다. 아까 보셨죠? 동천왕이 도피한 곳이 남옥저 중령 지방이다. 남옥저하고 중령은 같이 있는 겁니다. 단지 기록상으로 중령만 기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온달장군 상황입니다. 계리편 중령, 중령의 서쪽, 중령 지방입니다. 이게 또한 고구려 옆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많이 설명드렸죠? 최씨 낙랑국의 낙랑왕 최리가 호동왕자를 만난 곳이 그 유명한 낙랑공주와 호동왕자를 만난 곳이 바로 옥저 지방입니다. 근데 이 옥저는 어느 옥저라고요? 남옥저 지방. 이것을 역사책에서 모릅니다. 왜 남옥저 지방이죠? 사서기록에 백제 동쪽에 낙랑이 있고 그 동쪽에 신라가 있다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옥저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북옥저나 동옥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로부터 800여리 떨어지는 남옥저입니다. 이 남옥저 지방, 여기가 남옥저, 신라의 북쪽에 있는 남옥저라면 여기 최씨 낙랑국의 최리가 신라 북쪽에 있는 남옥저 지방에 놀러 가니까 바로 북쪽에 있는 고구려 호동왕자가 내려와서 여기서 만난 겁니다. 이건 남옥저입니다. 이것도 이제 역사책에서는 설명을 못 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함경도 지방에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최신앙랑국도 함경도 지방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역사책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백제동 쪽에 신라가 있고 최신앙랑국이 있고 그 동쪽에 신라가 있다. 이런 역사적 기록에 역사적 사항에 맞질 않습니다. 함경도 지방은 맞지를 않습니다. 함경도 지방에 백제와 신라가 있습니까? 함경도 지방에 최신 악랑국이 있었다면은 여기가 옥저 지방이라면은 여기 인근에 백제와 신라가 있어야 됩니다. 함경도 지방에 백제와 신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입증한 게 또 아까 말씀드린 남옥조 사람들이 백제 원주왕 때 귀순했습니다. 그 머나먼 함경도 지방에서 그 머나먼 서울 지방까지 귀순했습니다. 현재 역사책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최씨 낙랑국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백제 동쪽에 낙랑이 있다. 그건 낙랑국입니다. 낙랑이 있고 그 동쪽에 신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백제의 신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라는 여기 있고 백제는 여기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왜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고구려 호동왕자와 낙랑국의 최리 왕이 만난 곳이 옥저지방, 여기 옥저지방에 있으니까 고구려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최씨 낙랑국을 설정할 수밖에 없고 옥저를 여기 남옥저도 북옥저도 동옥저도 다 여기에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합니다. 이건 무시합니다.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다는 사항은 무시합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사항이에요.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이를 비판하고 제대로 설정해야 될 제야사학계에서 어떻게 설정한다고요? 이게 일제 식민사학자들 현재 역사에서 이걸 낙랑군이라고 하니까 낙랑군 아니야. 이건 최씨 낙랑국이야. 낙랑군은 여기 있었어. 진앙도시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씨 낙랑국이 여기 있다면은 백제가 그 서쪽에 있어야 되고 신라가 동쪽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야사학계. 많은 사람이 이걸 따릅니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낙랑군이라고 합니다. 이걸 최씨 낙랑국, 이걸 낙랑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낙랑군 지역은 이전에 위만조선 지역이자 나중에 고구려 지역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장성이 여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구려 남쪽에 백제와 신라가 있어야 됩니다. 바닷속에 빠져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간단한 것만 설명드렸지 수많은 사항이 안 맞습니다. 이 두 개 사항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여기에 책시 낙랑군 설정하면 백제 신라가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에 낙랑군 즉 한사군의 낙랑군을 설정을 하면은 지금 설정하고 있죠. 유명한 제야사학자, 유명한 학자도 여기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구려 땅입니다. 고구려가 여기 있으면은 장성이 있어야 되고 부여가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에 백제와 신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고구려는 여기 그대로 식민사학을 그대로 따릅니다. 부여 여기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설정한 바에는 바로 이렇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남옥저 땅입니다. 신라가 초기에 개척하고 고구려 동천왕이 도피하고 또 최신앙랑국은 백제 동쪽이자 신라 서쪽에 최신앙랑국이 있어 멸망하는 서기 37년까지 수시로 백제와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낙랑군은 여기 있습니다. 낙랑군은 여기 있습니다. 한사군의 낙랑군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낙랑국입니다. 그럼 남옥전은 여기 있습니다. 남옥전은 뭐라고요? 부곡조, 장성 인근에 있는 부곡조로부터 800여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거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옥전은 만리장성 남쪽에 있다. 삼국유사. 이 삼국유사를 야사라고 해서 외면합니다. 이런 놀라운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옥저는 만리장성 남쪽에 있다. 장성에 있는 겁니다. 옥저가. 그게 바로 북옥저하고 동옥저입니다. 그럼 남옥저는 보겠습니다. 북옥저, 남옥저는 800렬이 떨어져 있다. 북옥저하고 남옥저 800렬이 떨어진 겁니다. 북, 남이니까 남쪽이죠. 당연히 800렬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장성에 장성 인근에 있는 건 뭐죠? 부곡조입니다. 장성 인근에 있는 부곡조로부터 800년이 떨어진 게 남옥조입니다.
이 위치가 맞는 겁니다. 장성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북옥조, 동옥조가 있고 여기에 800년이 떨어지면은 여기에 남쪽가 있는 겁니다. 이 남쪽조를 신라가 초기에 개척하고 고구려가 요 밑에 있던 고구려가 걸쳐 있던 고구려가 관고금의 침략을 받아서 패해가지고 여기 남옥조 지방으로 도피한 겁니다. 최신낭량국은 멸망하기 전까지는 요 사이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최리가 여기 가까이 있는 남욱조 지방을 가니까 동 호동 왕자가 여기 인근에 있던 호동 왕자가 여기 남욱조 지방에 와서 여기서 만난 겁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여기 다 맞았어. 그래서 결국에는 부곡조는 장성의 인근에 있다. 그리고 장성 인근에 있는 부곡조로부터 남쪽, 실질적으로는 동남이죠. 남욱조 중령 지방에 800년이 떨어진 남욱조 중령 지방을 가지고 신라와 고구려가 그렇게 다투고 고구려가 여기를 도피하고 신라가 초기에 개척하고 나중에 도피하고 동천왕이 한 겁니다. 여기에 최신랑랑국이 있어서 최리가 여기에 남욱조 지방으로 갔다가 여기서 호동왕자를 만난 겁니다. 호동왕자를 만나면서 뭐라고 했죠? 최리가 북국의 왕인 왕자군요. 북국의 사람이라고 사서 기록에 나옵니다. 바로 북쪽의 고구려 호동왕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바로 남옥조 중령 사항입니다. 중령을 이 남옥조 중령과 연관돼서 설정하지 않고 이와 같이 남옥조는 필요할 때는 동천왕이 도피한 남옥조 중령 지방은 할 수 없이 함경도 지방에 설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신라가 초기에 개척한 관계로 할 수 없이 이 인근에 여기저기 특히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사이에 중령제로 비정을 하니까 결국에 위나라가 이 낙랑군, 대방군까지 진출을 그리고 또 요동지방까지 진출했던 공손 씨가 공손 씨를 정벌해가지고 결국에는 위나라가 여기까지 진출했다가 중령지방까지 바로 추격해서 여기까지 진출한 것으로 중국 측과 일본 측은 현재 그들의 역사 교과서에 그대로 위나라가 조조의 위나라가 한반도 중령까지 진출한 것으로 아예 교과서에 나타내 가지고 전 국민에게 가리키고 또 이를 세계 각 도서관에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전에는 동북공정에 의해서 고구려만 지방정권, 발해하고 고구려만 지방정권화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만리장성을 한반도 북부 만주 지방까지 연장시키는 한편 또한 위나라 영역을 진출지를 충청도 지방까지 연장시켜 가지고 결국에 한반도 전체 극히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중국의 복속화를 시킨 겁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러한 설정을 한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의 일제식민사학자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라 제일 큰 원인, 이를 극복하지 않고 해방 후 80년이 지났는데도 극복하지 않고 그대로 이를 따르는 한국 역사학계가 스스로 자초해가지고 결국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박물관에서 여기까지 진출한 역사 왜곡을 그대로 방영하는, 그대로 방송하는 이러한 사태가
문제가 돼서 국회에서 문제가 되기까지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문제일 뿐더러 이 사항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누구도 설명을 안 하고 그 누구도 이것을 분석해서 확인조차 안 한 것이 우리 현재의 역사 체계입니다. 우리 역사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설명으로 이 위나라 강국음의 공격과 관련해 가지고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진출했다는 그러한 역사 왜곡이 왜 이루어졌나 제가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과 실정을 분명히 알으셔서 하루빨리 지금 잘못된 현재의 우리 역사학 체계를 바꿔서 올바른 위치, 즉 올바른 대륙 위치로 설정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주창하시고 응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 남옥저 중령과 관련된 즉 위나라의 충청도 지방 진출 왜곡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것은 남북국 시대 그리고 또 고려와 거란의 시대인데 오늘도 벌써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사항인 그 우리가 살펴볼 위나라 강구범의 고구려 침략과 관련된 사항 중 비루수 사항에 이은 양구, 양맥, 예맥상, 즉 우리 족속을 예맥족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구, 양맥, 예맥이 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늘 설명이 좀 중요한 관계로 설명이 길었던 관계로 그 다음 사항인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인 통일신라와 발해사항 그리고 그 이후인 고려와 그 요나라 그 위치, 영역사항 설명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남북국 시대와 고려 시대 사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양구, 양맥, 예맥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다음 주 토요일 8시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이 되었군요. 딱 1시간이 되었습니다. 8시 5분에 시작했는데 9시 5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이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아니면 반론이나 그 어떤 건 좋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토론과 그리고 또 다른 이 사항을 제외한 그 이 사항 외에 우리 고대사 전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이나 아니면은 좀 알고자 하고 있는 사항이나 아니면 제 논리에 대한 반론사항이나 여러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어려운 그 고대사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거 저의 강의는 마치고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토론과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